자, 372쪽 펴시고. 자, 주택법으로 이제 갑시다. 주택법은 시험에 7문제가 나옵니다. 7문제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법 자체가 좀 쉽기 때문에 공부만 하면 7문제 쉽게 맞춰요. 문제는 뒤에 있으니까 공부를 잘 안 한다는 거죠. 뭐, 나중에 보세요. 이 책을 끝까지 봅니까? 내 앞에만 봤다가 다시 빽. 뒤에까지 안 와요. 자, 그래서 주택법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하는데 좀 신경을 쓰시면 되고, 그리고 공법 중에서 가장 자주 바뀌는 법이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점수 따기가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예요. 자주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바로 시험에 묻습니다. 그리고 바뀐 내용이 자 그만큼 또 자주 바뀌니까 시험 직전에 바뀌었을 때는 또 출제하기 곤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잘 알면은 쉽게 7문제를 맞출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목적 보세요. 그게 이 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다음에 관리란 말 있죠. 삭제하세요. 이제 관리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건설과 공급,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이바지할 목적으로 합니다. 그 주된 내용은 주택의 건설, 즉 주택을 대량 건설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에 수백 세대가 되죠. 그런 주택 건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다른 거예요. 그리고 공급 어떻게 분양할 거냐. 여기에 관한 주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 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용어 정의로 가서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까지 줄치면 돼요. 자, 부속 토지까지 포함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주택법에서 주택이다라는 것은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 자,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봅니다. 주택법에서 주택은 이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건축물과 거기에 딸려있는 부속 토지 있죠. 부속 토지까지를 다 주택 개념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택법 뒤에는 건축법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주택을 다루고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주택을 주거로 사용되는 시설로만 봐요. 자, 그 주거로 사용되는 시설이니까 뭐만 본다는 뜻입니까? 건축물만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택법의 주택과 건축법의 주택은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옆 페이지 올라가시면은 보충학습이라 되어 있죠. 자,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분류가 나오는데, 자, 단독주택은 주택법에서는 거기 보시면 단독주택, 협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 세 가지만 주택법상 단독주택이에요. 그 옆에다 씁니다. 공간은 X다라고 썼어요. 공간. 자, 건축법에서는 공간을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주택법에서는 공간을 단독주택으로 안 봅니다. 왜냐? 공간은 공적 인물이 임기 동안 잠시 거처 하는 집이죠. 그래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에요. 임시 거처이기 때문에 다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공동주택, 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이라 되어 있죠. 자, 이 세 가지만 주택법상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그 옆에 씁니다. 기숙사 X. 기숙사는 자, 주택법상 공동주택 보지 않습니다. 왜냐? 이는 공동주생을 하죠. 주택법상 주택은 독립된 주생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기숙사를 보지 않는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내려가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라 되어 있죠. 자, 국민주택이란 줄칩니다.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자, 박스는 1번 줄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주택공사, 지방공사 건설한 주택. 2번 줄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자, 내려가서 이번에 민영주택. 민영주택이란 줄칩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민영주택입니다. 자, 국민주택 규모란 줄칩니다. 주거전용 면적이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자, 갈로 안에 둘째 줄에 줄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면적은 1호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까지 줄치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국민주택이다라는 것은 왜 만들었느냐. 자, 이 국민주택 개념을 만든 거는 1980년대에 만들었어요. 자, 1960년 후반, 1970년대 강남 개발하죠. 전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와서 강남 개발에 일자리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정착을 하죠. 집이 없는 세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런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국민주택인데, 자, 이 국민주택이 되려면 첫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1호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됩니다. 85제곱미터라는 것은 25.7평을 말하죠. 딱 그 실내 공간이. 자, 그 다음에 수도권 제외한 도시가 아닌 읍이나 면적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봅니다. 자, 그럼 이 규모에 해당이 되면서 플러스, 자,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자, 지방공사, 이런 공사가 건설한 주택일 때는 국민주택에 해당된다. 그럼 요 규모에 해당되면서 국가자치,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건설한 주택일 때는 국민주택이 되고, 또 이 규모에 해당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이죠. 재정. 또 주택, 도시기금, 자, 이런 곳에서 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자, 이런 주택도 국민주택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국민주택은 반드시 규모와 이 셋 중에 하나가 되면 국민주택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주택도시기금에서 자금 지원받아 건설되는 또는 개량되는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하면 틀립니다. 앞에 국민주택 규모다라는 언급이 없죠. 그럼 틀려버려요. 반드시 규모 언급도 있고 셋 중에 하나가 되어야 국민주택이 된다. 그 뜻이에요. 자, 이렇게 국민주택 제도를 도입해서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자, 만든 주택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80년대 전용 면적이 85를 국민주택 규모로 봤는데, 이거 6인 가족 기준입니다. 6인 가족 실제로. 그때 당시 80년대는 보통 가족 구성원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자식들 있죠. 그래서 6인 가족 기준인데 요즘은 3, 4인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규모를 줄이자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70제곱미터 정도로 줄이자라고 하는데, 줄이면은 결국 85제곱미터는 이제 국민주택이 아니죠. 그럼 34평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자, 그래 되면은 이제 그만큼 세금 부담이 많아집니다. 예. 자, 그래서 올해 보유세가 이제 하반기에 녹는데 아마 장난 아니게 녹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울산에서 34평짜리 한 뭐 5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한 80만 원 정도 놉니다. 1년에 세금은. 예,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는 200, 300 정도 내릴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40억짜리 아파트 있죠. 34평짜리 아파트죠. 5천만 원. 20억짜리가 3천만 원. 1년에 이제 보유세를. 올 하반기에 지난 11월 달, 12월 달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못했죠. 왜? 4월 달 선거가 있으니까. 그거 부과했으면 여당에는 지금 정권에 표 찍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찍겠습니까? 갑자기 돈 많이 내라는데. 자, 그래서 하반기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는 그거예요. 자, 서울에 4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평생 옛날부터 한 푼 두 푼 모아서 거기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정년퇴직했어요. 수입은 아무도 없습니다. 1년에 5천만 원 내라면 뭐로 냅니까? 집 팔아라는 뜻이에요. 헐값에 팔아서 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하면 가격이 떨어질까요, 서울에?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더 올라갑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한 2,000명이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한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50채 이상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00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서울시 아파트 가격을 다 주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이 있죠. 세금을 얼마든지 부과해라. 그럼 우리는 가격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올리겠다. 그러면 뭐 얼마까지 갈 가능성이 있느냐? 34평짜리가 50억대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정부도 한번 깊게 반성해야 돼요. 잘못된 정책에 따르는 결국은 부작용이죠. 이걸 좀 다르게 한번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 보유세가 들어갔을 때 그 세금 반발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아직 85를 유지합니다. 이것도 70으로 뭐 뜯어고치고 싶어요, 지금. 일단 85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민영주택이다라는 것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것은 전부 다 무슨 주택이다?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주택공사, 특히 토주택공사가 자, 요 80호 정도 이하차로 지었다. 그럼 국민주택이 돼버리죠. 예. 자, 롯데건설이 주택도시계획이나 국가자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죠. 지어가 이 규모로 지었다. 그러면 그것도 무슨 주택이다? 국민주택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국민주택은 자, 무주택 세대주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밑에 보충학습은 5, 6월 달에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 되어 있죠. 자, 봅시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다음 줄칩니다.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줄치면 돼요. 자, 그 구분 소유할 수 없다는 데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이런 주택은 어떤 주택이냐.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한 세대예요. 이 한 세대인데 여기에 자, 엘리베이터 계단실이 이렇게 있고 딱 내리면 양쪽으로 현관문이 한 집인데 자, 여기 이렇게 질러놨습니다. 딱 구분시켜 놨죠. 하나의 세대가 안에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도록 세대를 구분시켜 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도 욕실, 부엌, 현관이 별도로 되어 있고 여기도 욕실, 부엌, 현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주인이 살고 여기는 세입자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두 세대가 살 수 있도록 구분된 건데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시키라고 하는데 제가 가본 거는 48평을 가봤어요. 주인집이 한 34평 되고 여기가 14평쯤 되는 이런 식으로 대학가 주변에 이걸 한 번씩 볼 수 있는데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가 뭐다? 세대 구분이에요. 그 요 부분을 구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 기준이 그 밑에 보충학습에 나오죠. 1번에 보시면 법 자 15조에 따른 줄칩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줄치시고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건설한 공동주택은 아파트라고 했으면 돼요. 아파트. 자,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 한 잔에 뭐 수백 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있죠. 그런 아파트에는 세대 구분을 넣으려면은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가에 보시면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줄칩니다. 별도 욕실, 부엌, 현관 설치됩니다. 나에 보시면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을 줄칩니다. 세대 간의 연결문, 경량구조, 경계벽 설치해야 돼요. 제가 가본 데는 여기에 저게 문이 하나 딱 달려 있어요. 문이 달려 있는데 이 문이 열면 주인이 다 쓸 수 있도록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문을 개방시키면, 그래서 문이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경량구조, 경계벽 쉽게 뜯어낼 수 있는 벽 있죠. 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에 세대 구분의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자 안의 공동 줄칩니다.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전체 세대수 3분의 1까지 세대 구분을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라의 세대 구분,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전용 면적 갈로 띄워놓으시고, 자, 띄워놓습니까? 합계가 줄칩니다.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전용 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세대수도 3분의 1 넘지 말고 면적도 3분의 1 넘지 마라. 자, 이 아파트,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에 설치하는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줄칩니다.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 줄쳤습니까? 밑에 쓰세요. 다세대주택 같은 거. 다세주택인데 가로 열고 빌라라고 하면 돼요. 자, 빌라 같은 공동주택 있죠? 거기도 세대 구분을 넣을 수 있도록 해놨다 이 뜻이에요. 자, 기준이 네 가지인데 가에 보시면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자 줄칩니다.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이런 아파트 같은 데는 세대 구분행을 자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여러 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개, 네 개도 들어가는데, 자 빌라 같은 다세주택은 세대 구분행을 딱 몇 개, 두 세대만. 이 그림처럼 주인이 살고 한 집 정도. 근데 아파트는 여러 개 나눠도 관계없습니다. 큰 평수 같으면 여러 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60평짜리 같으면 뭐 두 개, 세 개씩 나눌 수도 있죠. 그러나 빌라 같은 데는 몇 개만, 두 세대만 딱. 네. 그 다음에 나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다음 줄친다. 별도 욕실, 그 다음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다에 자 세대 구분인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줄치면 해당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빌라가 세 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A동, B동, C동 각 10세대예요. 자, 그러면은 세대 구분을 넣고 싶습니다. 이 세 동의 자 빌라에. 그러면은 전체 세대수 30세대죠. 네. 의 10분의 1이니까 얼마? 3세대. 자, 이 3세대를 A동에 다 넣을 수 있을까요? 그 동의 세대수의 얼마? 3분의 1. 10세대 3분의 1은 3세대 들어가죠? 다 넣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라에 봅시다. 규모, 구조, 화재, 소방, 피난 안전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줄칩니다. 안전 기준에 충족해야 됩니다. 자, 이런 기준 갖췄을 때 빌라 같은 다세주택에 세대 구분형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옆 페이지 가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개념.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줄칩니다. 300세대 미만 줄치고, 국민주택 규모 줄치시고, 해당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거기 줄치시고, 건설한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하는데,
단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에 따른 연립주택에 해당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에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만 건축법의 적용의 완화 규정에 따라 건축원에 심의받은 경우에는 줄칩니다. 주택으로서는 청수를 5층까지 할 수 있다. 원래는 연립주택은 4개 층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층이 더 올라간다는 뜻이죠. 단정 연립주택도 셋째 줄을 줄칩니다. 주택으로서는 청수를 5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15주택도 4개 층밖에 안 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 1개 층이 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 다세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강목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데 1, 2, 3, 4 갈로 묶어봅니다.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설치하고 2번 욕실,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다음 줄칩니다. 주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개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줄칩니다. 세대별 주전용 면적 크기 최대가 얼마? 50제곱미터 이하가 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각 세대 지하층에 설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데, 자, 도시형 생활주택, 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 젊은 세대를 위한 저렴한 주택입니다. 나이 든 세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젊은 세대를 위한 저렴한 주택인데 이런 주택이 필요한 이유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은 이렇습니다. 자, 갑이 남자인데 35살이고 자, 을이 여자인데 32살입니다. 서로 연애해서 결혼했죠. 그래서 매달 100만 원을 저축을 합니다. 뭐 하려고? 집을 살려고. 자, 그래서 서울에 자, 강남 같은 데나 한강변에 자식들 태어날 거 생각해서 최소한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짜리는 하나 사야 될 거 아니냐. 34평짜리. 자, 얼마냐? 40억. 언제 삽니까? 못 사요. 수백 년 걸리죠. 네. 자, 그럼 울산에 똑같은 아파트 6억. 언제 삽니까? 한 50년 모아야 되죠. 50년 모으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 뭐, 그 죽을 때 됐죠. 못 죽을 때. 자, 이게 대한민국의 오늘날 현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자,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생각은 아예 안 하죠.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워낙에 가정을 이루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모들도 이제 자식을 장가가라 소리를 쉽게 못해요. 왜? 남자 부모는 집을 어떻게 마련해 줘야 되죠. 이거 서울에 직장이 있다. 이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전세도 20억 넘게 20몇억 달라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들도 결혼해라 독촉하지 않고 또 젊은 사람 본인들도 이런 현실이니까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서울에 이런 문화 때문에 혼족이라는 게 많이 생기죠. 네. 혼자 삽니다. 그냥 원룸 하나, 오피스텔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월급 직장생활 하면서 돈 모았다가 자, 그리고 세계 여기나 다니다가 그래 나이가 좀 들고 이제 정년하고 나면은 어디 요양 같은 데 있죠. 그거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가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왜? 가정을 이뤄서 자식이 커가는 거, 또 가족이 생겼다는 거, 그런 걸 알죠. 아는데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출산율이 반사적으로 어떻습니까?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출산율이 낮으면 우리가 이 출산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 국가가 없어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없어지면 나라가 없어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인구 구조를 보면은 자, 이렇게 생겼죠.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가
40대, 50대, 60대예요. 이 사람들 죽고 나면 없습니다. 이거. 예, 이 나라 지탱해야 할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돈 가진 거 있으면 이런 데 좀 쓰자. 이거. 예, 프랑스처럼 1980년대 프랑스 출산율 전 세계에서 제일 낮았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프랑스가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쓴 방법이 있죠. 젊은 사람들 결혼하면 국가에서 1억 원 줬습니다. 예, 1억 원 주고 자식 4명 낳으면은 모든 혜택을 다 줬어요. 직장 안 나가도 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뭐 각종 혜택 다 주고 매월 1,000만 원씩 지급해줬어요. 예. 자식 키우는데 욕 본다고. 예. 그러니까 자식을 20년 키웠죠. 다 성장시키고 나면은 자, 그 사람들은 연금 형식으로 1,000만 원씩 계속 지급해줘요. 죽을 때까지. 자,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애를 낳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출산율을 끌어올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할 판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심각합니다. 왜? 가정을 일구에 너무 많죠. 그러면 신혼부부들이나 출산 가정에 자식이 30명 있으면은 집이라도 그냥 주든가. 안 그렇으면 이 제일 골치 아픈데. 예. 뭐 1,000만 원씩 안 줘도 좋은데 집이라도 그냥 하나 둬. 예. 그것도 안 돼요. 그래놔갖고 출산율 떨어졌다. 시골 같은데 농촌 같은데 가보세요. 애 하나 낳으면 몇백만 줍니다. 시골에는 주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예.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지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좀 저렴한 주택을 공급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뭐다?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도심이 있으면은 옛날에는 여기에 공급했습니다. 너무 멀죠? 그래서 이거 공급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처럼 도심 주변에 여기에 공급을 해서 자, 젊은 사람에 대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이건 땅값 비싸죠? 그래서 자, 작은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 작은 부지라는 것은 300세대 미만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확보시켜서 자, 그리고 세대 규모는 어떻습니까? 크게 할까요? 작게 할까요? 작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라고 책에 놓아 있죠. 그 다음에 세대 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서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자, 다세주택은 4개층밖에 주택으로 못 올립니다.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주택으로 쓰는 것을 5개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 원룸형 같은 경우에는 자, 최대 크기를 5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을 해서 세대수를 많이 넣어서 가격을 낮춘 이런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에 공급하는 게 아니고 도심 주변에 공급시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면서 발표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원룸형 중심으로 너무 많이 공급됐죠. 전국에 웬만한 데 가면 다 주거지역에 원룸이 공급되다 보니까 자, 부작용이 심각하니까 지금 원룸의 공급은 사실 어렵게 제한시키고 있고 단지형 연립 다세주택은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것 같으면 너무 C급, D급 자재를 써놨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한 1억 5천 정도의 분양이 됩니다. 24평이. 자, 그러니까 그 정도 같으면은 차라리 5, 6천만 원 더 얹어서 빌라 있죠? 빌라로 가는 것이 재산적 가치가 더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취지는 좋았지만 관리를 잘못해서 실패한 주택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취지로 만든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게 복합 형태라고 되어 있죠. 그건 3, 4례 가서 보면 됩니다. 준주택도 3, 4례 그 다음 페이지 기타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에너지 전략형 주택부터 5번의 장수형 주택 다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돼요. 뭐 시험에 놀만한 건 없습니다. 예. 자, 내려가서 7번에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화되가 있죠. 자, 그것도 5, 6월 달. 자, 공공택지로 갑니다. 공공택지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칙입니다.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이 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자, 그래서 공공사업에 의해서 자,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인데 옆에다 씁니다. 저렴한 용지. 저렴한 용지. 자, 우리 여기에 한번 봅시다. 서울의 L아파트, 뭐 강남이나 한강변 주변은 40억 지금 합니다. 울산의 L아파트 똑같은 메인은 6억 정도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땅값 차이예요. 그래서 정부가 볼 때 지나치게 이 아파트가 상승할 때는 자, 땅값이 그만큼 많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럼 여기는 땅값이 얼마인 줄 압니까? 주거적인데도 평당 1억 해요. 이게.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서울에 여기에 자, 이 L 아파트 34평짜리가 40억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주위에 여기다가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똑같은 L 아파트 공급시키죠. 네. 자, 그럼 이 L 아파트는 얼마짜리 되느냐? 10억이 돼요. 네. 자, 그래서 땅값이 공공택지는 저렴하다 그랬죠. 네.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이거 1억 하면 여기에는 공공택지 조성됐으니까 국가에서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하겠죠. 평당 2천만 원 이하로 책정해 버립니다. 그래 보면 한 10억밖에 안 돼요, 아파트. 그러면 이렇게 공급시키면 이 아파트가 40억짜리가 똑같은데 40억 하니까 유지된다, 떨어진다? 떨어지죠. 30억이 사실 이 아파트는 거품입니다, 거품. 지금 다 그래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억이 빠지면 정상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거품은 빠져야 되는데 결국은 딱 재수 없는 사람은 거품 빠질 때 사요. 빠져버리면 어떻습니까? 망하는 거지. 30이 날아가 버리니까. 예. 그런데 이 아파트가 당분간 40억을 유지를 할 거예요. 그럼 누가 이 거품 빠질 때 그 피해를 보느냐? 우리가 아니고 여러분 자식들이에요. 자식들이 피해 보고 있어요. 예. 그대로 피해 다 봅니다. 봐버리면은 결국은 그만큼 누군가 대가를 치른다는 뜻이죠. 예,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공공택지 도입해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시켜서 옆에 비싼 아파트와 똑같은 아파트를 공급시키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차적으로 천천히 가격 빼려고 도입한 것이 뭐다? 공공택지 제도예요. 자, 그래서 이 공공택지는 웃긴 게 서울에 적용해서 이런 목적으로 적용했는데 자, 서울에는 단 한 평의 공공택지도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정작 서울에 적용하려고 만들었지만은 서울엔 적용 못하고 지방에는 아무 의미가 없죠. 네. 여기에만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이걸 하루아빠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소득분배 정책에서 빨리 벗어나 버리고 세금 걷은 거 있죠. 이게 보유세 어마어마하게 올 하반기부터 걷는데 그 돈 가지고 서울시 전부 민간택지를 국가가 다 매입을 해서 공공택지 조성 다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이 아파트는 한 번 들어오면 팔 수 있다 못 판다? 못 팔겠다는 말. 팔도 이 금액 외에는 못 받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공급정책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이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안 그러면은 일본처럼 원가 공개하든지 일본도 옛날에 1963년도에 도쿄올림픽을 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해가지고 올림픽 특수로 해서 일본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렸죠.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립니다. 자, 그럴 때 일본 정부가 일본 사람은 또 희한해요. 우리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해서 다소 희생이 있더라도 자, 따라달라 하고 뭐 결의를 하고 이래 하면 또 그 국민들이 바보처럼 다 따라가요. 일본 사람들 그만큼 단합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발표를 하죠. 10억짜리 1억으로 내릴 겁니다. 10분의 1 뺄 겁니다. 강제로.
이거는 먼 후손들을 위한 정책이니까 따라달라. 따라가죠. 따라가지만 10억짜리 1억이 돼버리니까 10분의 1 빠지니까 그 빚더미를 개개인이 안아야 되죠. 그래서 개개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리가에 서서 다 떨어지잖아요. 매일 수십 명씩 죽습니다. 자살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딛고 일어나서 일본이 오늘날 경제대국이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강력하게 하든지 아니면 공공택지 조성해라 이 말이에요. 세금 걷어가지고 조성해서 이게 전원아파트 공급시켜서 낮추지 않으면 두고 회의할 문제가 생깁니다. 예. 자, 그럼 공공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 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의할 것은 6번 보세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법상 공공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 방식 중 수용 사용 방식으로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하란다라고 되어 있죠. 그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공택지 조성은 수용 사용 방식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옆에다 씁니다. 환지 방식은 조성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환지 방식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조성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1번부터 10번까지 이런 사업들이 서울시에 적용할 만한 것이 있느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사업이 그 10가지 사업 있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적용하려면은 거기에 정비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비사업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정비사업을 넣어가지고 정비사업을 해야 될 재건축, 재개발해야 될 곳 있죠? 정부가 비싼 가격으로 주고 매입 다 해라. 매입해서 공공택지 조성해서 자, 이 아파트는 정부가 가격 10억 딱 정해준 대로만 공급되도록. 그렇게 정부가 세금을 서지 않으면은 정원이 못 잡습니다. 이거는. 자, 어쨌든 공공택지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고. 주택단지 갑니다.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가,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줄칩니다. 다음 각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자, 1번에 철도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은 거. 2번에 줄칩니다. 폭 20m 이상 일반 도로. 3번에 줄칩니다.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4번은 그 외에는 다 읽어보면 도로예요. 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1만 세대되는 이런 큰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이런 단지를 가보면은 중간에 어김없이 일반 도로가 있죠. 자, 여기 버스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단지 안으로 버스가 다녀요. 자, 근데 일반 도로 폭이 20m 이상이 되죠. 그러면 이쪽과 이쪽을 무슨 단지로 봐라? 별개의 단지로 봐라. 같은 단지만 별개로 봐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워낙 크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일반 도로까지 들어가 있죠.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별개로, 이쪽을 별개로 보는 것은 이쪽도 별개 단지로서 관리하고 이쪽도 별개 단지로서 어떻습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단지 안의 도로 제의는 5, 6월달에 보시고 사업 주체는 뒤에 놓으니까 여기서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옆 페이지 부대시설 복리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3, 4에 가서 보시고 자, 밑에 기간시설과 간선시설은 5, 6월달에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리모델링부터 또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